지금 그러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탄핵과 내란 사건으로 그 윤석열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이냐? 그러면 탄핵 시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목사님 언제쯤 보십니까? 탄핵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문이 나오는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2월 말 안으로 2월 안으로 끝이 난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예. 이제 그 인용되어서 파면 선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저께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전직 국회의원한테 그 저기 헌정회인가요? 네. 전직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멤버가 되는 그 회원제잖아요. 헌정회라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대철 전 의원이 거기 회장인데 그냥 만약 서신을 다 띄웠답니다. 전국에 있는 헌정회 회원들한테 거기 보면 뭐 이제 개헌을 통해서 뭐 이 난국을 뭐 개척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또 조선일보도 어제 그제 논조를 보면 이제 새 시대를 뭐 이제 열자 이거 이제 뭐 조기 대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말은 이제 이분들 이 세력들이 말하는 거는 윤석열도 날려버리고 네. 이재명도 날려버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새로운 정치 판도를 짜고 새로운 헌법에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이제 논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아주 또 가시화하려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각인하려고 하는 세력들 또 우리가 뭐 이제 표현이 좀 거북스럽지만 뭐 민주당 내 뭐 수박 세력들 스물스물 또 기어 나오는 뭐 이런 세력들 이재명을 이제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대선 주자요 하고 이제 슬금슬금 또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네. 예, 정상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정상적으로 이제 재판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대선에 뭐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힘당은 누구를 꽂아도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지금 형성돼 있답니다. 뭐 그게 오세훈이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별 탈이 없는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통합이라든지 단일화 같은 게 좀 요원한 상태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 우후죽순 상황인데 전체 야권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의 국힘당을 대선 상황에서 치룬다면 과연 국힘당을 또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은 이 극우 세력들, 보수 세력들 또 국힘당은 사력을 다해서 결집을 하고 있고 뜻이 하나가 돼서 지금 뭉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든 아니면 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뭐 5월, 6월까지 가든 어찌 됐든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재인 씨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로운 대선은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헌론이 있다. 그러면 개헌을 하자. 보수 언론도 일부 그렇게 동조한다.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뭐 개헌이고 뭐고 없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그것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군불대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재명을 그냥 아웃시켜 보자. 그게 현실적이지 예,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예. 국힘당과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일단은 한국의 정치 판도에서는 사라져야 할, 제거되어야 할, 아웃되어야 할 이제
목표로 이제 네. 이렇게 좌표가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또 그리고 군인을 동원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생겨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네.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이 논리비약도 아니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없느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헌론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고 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한다면 그때 뭐 국힘당이라든지 뭐 이런 반통일 세력, 예. 반민주 세력, 또 우리가 친일 친미 세력들, 또 뉴라이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예.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똘똘 뭉쳐서 하나의 단일 목소리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과정이 60일 이내에 치러지더라도 야권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힘은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국힘은 단일 대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성취하리라고 봅니다. 예. 단일 후보를. 예. 예. 자, 그 말씀은 이제 살기 위해서 어쨌든 똘똘 뭉쳐서 단일 후보로 간다. 후보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예측 못하겠습니다. 예.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그 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제3의 후보. 네, 지금 이런 서베이상으로는 유승민 이제 또 의원도 출마한다고 예, 하고. 뭐 이제 여론상으로는 이제 김문수가 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깜이 돼야죠. 예. 사실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번에 명태균 예.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그런 걸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명태균 사건이 사실은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많이 지금 죽어 있고 희석돼 있고 허다못해 여기 저기 스픽스에서도 명태균 사건 다루면 시청률이 뚝 떨어진다면서요.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예, 예. 내란 사건에 현재는 다들 그렇다고 관심이 예,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명태균 사건입니다. 예. 이 내란이 촉발되는 계기도 사실 저는 명태균 사건이 임박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폭로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이제 내란이 네. 이제 주도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정상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지금 오세훈이고 이준석이고 홍준표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건희, 윤석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는 정말 심각하게 거기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범법이 뭐 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네네.